이번에는 인터럭 회로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럭 회로는 중요한 말이 선입력 우선 회로입니다. 먼저 입력한 놈이 장땡이다. 선입력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버튼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둘이서 버튼을 눌러. 근데 A가 먼저 눌렀네. A가 그러면 불이 땡 하고 들어오는데 B는 아무리 눌러도 불이 안 들어와. B가 먼저 눌렀네. 그럼 B는 불이 들어오는데 A는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와. 이런 회로를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누른 사람이 땡이다. 장땡이다. 그럼 갑니다. 가서 자 전류가 이렇게 자, B 접점이니까 통과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릅니다. 자 PB1이 먼저 눌렀다고 보겠어요. 먼저 누르면 이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MC2 B 접점이 가죠. MC1 여자 되면 여기가 달라붙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되죠. 자기 유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MC1이 여자되면서 MC1에 B 접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이쪽으로 밀려나면서 그래서 회로가 죽는다. 그래서 여기가 무용지물이 되죠. 그죠? 이쪽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PB2를 눌러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눌러봐야 소용이 없다. 혹시나 높아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처음에 이렇게 왔죠? 그럼 이쪽으로 가도 이쪽에 있다. 그죠?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MC2가 이렇게 B 접점이니까 통과하면서 MC2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죠. MC2의 전원이 인가대이직에 달라붙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하고 요거 누르는 거는 0. 몇몇 초 차이겠죠. 순서가 있다는 거. 그래서 A가 먼저 항상 가기 때문에 A를 눌렀다 그러면 A가 전원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인 거죠. 하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먼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눈으로 분간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빠른 속도라도 얘가 이제 분류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B를 우선 눌렀어요. 얘를 먼저 눌렀어요. B라는 사람이. 그러면 달라붙겠죠. 이렇게 해서 MC1을 걸쳐서 MC2가 여자 되니까 달라붙겠죠. 그럼 자기 유지가 되죠. 자기 유지되는데 어떻게 돼요? MC2의 B 접점이 떨어지죠. 그럼 이쪽은 회로가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터럭 회로가 되겠습니다. 동시 동작을 금지하는 거죠. 동시 동작 금지한다. 자, 한쪽이 먼저 누른 쪽이 우선을 갖다 선입력 우선 회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 어디냐면 엘리베이터 보면은 그죠? 엘리베이터 1층, 2층, 3층, 4층 화물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 이게 4층, 3층, 2층, 1층이다. 4층에서 눌렀어요. 그죠? 그럼 1층에 있는 사람이 또 눌러. 그럼 두 개 동시에 작동하면 안 되죠. 어느 층으로 가야 되는 거야. 4층으로만 가게 되죠. 이런 거죠. 2층에서 먼저 눌렀다 그러면 2층 외에는 나머지는 잘려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입력한 게 우선되는 회로다. 보통 인터럭 접점일 때는 이렇게 점점점점해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지 뭐 화살표를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연계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게 B 접점인데 이게 하는 역할을 보면은 인터럭 접점 역할을 한다. 접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할로 봤을 때 접점을 얘기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이게 특징이 이렇게 보면요 알 수 있겠지만 서로 자 위에 있는 게 그죠? 이 아래쪽에가 있죠. 위에 MC1이 아래쪽 있죠. 서로 교차가 되게 해서 상대방 거를 교차가 되게 그리면 된다 이겁니다. 상대방 거를 위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저 MC1은 내 거죠, 내 거. 내 건데 위에다가 다른 쪽에 있는 있는 거 다른 쪽에 있는 거를 올려놓으면 된다. 그럼 세 개인 경우는 어떨까요? 동작 원리는 똑같고요. 자기 게 맨 밑에 있는 거죠. 자기 게 여기다 자기 게. 자기 거는 전부 다 밑에다 쓰고 다른 쪽 거, 남의 거를 갖다 올려놔야죠. 남의 거면 이제 1, 2, 3니까 여기가 1, 2, 3니까 남의 거면
2하고 3가 Y죠. 그래서 여기다 MC2, MC3가 온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니까 1하고 3가 Y죠. 1하고 3가 온 거고, 3니까 1, 2Y죠. 1, 2 이렇게 갖다 그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죠? 이게 MC2가 남의 거니까 이쪽 그죠? 그 다음에 3 남의 거 이렇게 간 거죠. 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남의 거 1 온 거고 3 남의 거 1 이렇게 온 거고 그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1이 와야 되니까 1이 이렇게 올라온 거고 2가 이렇게 올라온 거고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3개인 경우 4개이면 어떻게 돼요? 4개면 1, 2, 3, 4까지 나오겠죠. 나머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도 회로를 점검을 할 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지 못하시면 좀 힘듭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워도 현장에서 오면 아리까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회로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실제로 뭐 수리를 하거나 고칠 때 많이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여러 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로를 그릴 때는 여기 앞에 PB 제로 있죠. 오프 버튼이죠. 오프. 요거 꼭 그리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그리고 안 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근데 PB1을 먼저 눌렀다 이렇게 했다면 다시 리셋을 해야죠. 하려면 요거를 눌러줘야 되고 또 PB2가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할 때는 다시 또 리셋 버튼을 누르고 3 할 때는 3 리셋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가 먼저 누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터록 회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꼭 여러 번 그려보세요. 10번 이상.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이게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틈틈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좀 하여튼 최대한 올려보겠습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꼭 좀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